안녕하세요. 짱쌤입니다. 2025년 하반기에 출제됐던 간호조무사 시험 문제 되돌아보고 있죠. 기초 파트예요. 두 번째 시간이고 치과와 한방 노인 응급 문제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영구치 나오는 순서에 관해서 치과 문제가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영구치는 간이라고도 사용하죠. 빠지면 다시 나오지 않는 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구치는 6세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첫 번째 나오는 이가 되게 중요하겠죠. 하악의 일, 대구치, 어금니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모든 치열이 완성이 되면 32개가 될 수가 있고요. 15세에서 16세경이 되면 사랑니를 제외하고 모두 석회화가 종료된다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이가 사랑니, 지치라고 하죠. 제3대구치가 되시겠어요. 영구치 나오는 순서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악 1 대구치가 맹추를 하면서 앞쪽에 중절치, 그리고 앞니인 측절치, 소구치, 견치, 이 대구치, 마지막으로 사랑니, 지치가 나올 수가 있겠어요. 유치 같은 경우는 6개월에 하악 중절치 앞니죠. 앞니가 나오면서 2세까지 유치 치열을 완성할 수 있어요. 20개의 유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영구치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간이 영구치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다면 1번 보기 먼저 보시면 6세부터 간니가 나오기 시작하죠. 영구치가 틀렸네요. 2번 간니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치아는 하악의 일 큰 어금니다. 대구치다. 맞죠? 답은 2번이네요. 3번에 보시면 15세가 되면 사랑니를 제외한 해주셔야 되죠. 사랑니를 제외하고 석회화가 완료된다 해주시면 돼요. 4번에 간니의 개수는 32개죠. 유치가 20개가 되시겠어요. 5번에 유치와 혼돈되어 충치 예방에 유의해야 되는 이는 제일 먼저 나오는 제1 큰 어금니 대구치라고 보시면 돼요. 대구치는 유치하고 혼돈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충치 예방에 꼭 신경 써야 되는 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치과 기구 문제 출제됐다고 하네요. 답은 핸드피스였다고 하는데요. 핸드피스 먼저 기능 살펴보시면 고속 회전 절삭 기구죠. 깎아내는 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치질을 삭제하고 썩은 부위, 충치를 깎아내는 역할을 하는 게 핸드피스다 하시면 돼요. 입안에 물을 뱉는 곳은 타구라고 하시면 되겠죠. 탑침, 익스플로러라고 하는데 접근하기 어려운 구강의 손상 부위를 감지할 때 사용할 수 있죠. 충치의 깊이나 치아의 동요도를 확인한다 하면 탑침이 되실 수 있죠. 핀셋, 커튼 플라이어라고도 사용하죠. 구강 내 이물질을 제거하거나 구강 내 치료에 필요한 재료를 넣을 때 사용할 수 있어요. 발치겸자, 치조화로부터 치아를 탈구시키는 기능을 한다 해주시면 되고, 스푼 익스카베이터는 보존 치료 시에 우식병소 있죠. 상아질에 있는 병소를 이렇게 긁어내는, 제거하는 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클린저 브러치는 치근 부위의 치수를 제거하는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문제로 풀어본다면 구강 내 치질 삭제 시 사용하는 기구로 옳은 것은 했을 때 핸드피스 고르시면 되겠죠. 한방에서는 침의 종류가 출제가 됐다고 해요. 피부침이 답이었다고 하는데요. 피부침 같은 경우에 소아에게 사용을 많이 하고 작은 침 5개에서 8개가 동시에 찌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침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른 침도 보시면 호침이 있어요. 아프고 저릴 때 사용하시는 거고, 삼능침은 사열이나 출혈 발설 목적으로 한다. 피를 뺄 때 같이 사용하는 침인 것 같아요. 화침은 침을 불에 달구어서 치료하는 혈자위를 빠르게 찔렀다가 빼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침은 수지의 맥을 이용해서 안마와 같이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침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문제로 풀어본다면 문제에서 바늘을 무서워하는 사람에게 여러 개의 바늘을 사용해서 침을 놓는 방법은 했을 때는 피부침 1번이 답이 되실 수가 있죠.
한방에서 진단 방법 맥진이 출제가 됐다고 해요. 맥진 같은 경우는 우리 한의원에 가게 되면 진맥하는 거 있죠? 환자의 손목 요골동맥 부위에 맥박을 손가락으로 짚으면서 기혈의 허실이나 음양의 균형, 오장육부 상태를 파악하는 전통적인 진단법이 되시겠어요. 손을 이용하는 절진의 하나의 방법이 되시겠죠. 그 밖에 망진이라는 것도 있는데 눈으로 이제 환자의 얼굴색이라든지 오장육부의 길을 이제 진단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문진 같은 경우는 들을 문이잖아요. 그래서 오성이나 오음, 오치 같이 이제 소리를 들어본다든지 냄새를 맡아본다든지 이렇게 대상자를 사정하는 것들이 문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마지막에 있는 문지는 물을 문자예요. 그래서 오미를 묻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은 어디가 불편한가요? 생활은 어떻게 했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진단하는 방법이 문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문제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요골 동맥상의 쥐두를 촉진하여 질병 상태를 판단하는 진단 행위를 뭐라고 하느냐 했을 때는 1번에 있는 맥진이 답이 되실 수가 있죠. 침 간호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침 간호는 이제 유침 시간 동안에 환자의 체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필요하죠.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도록. 그러니까 유침을 하기 전에 편안한 자세를 잡는 거 필요하실 수 있어요. 발침할 때는 천천히 부드럽게 제거를 해주시고 침이 남았는지 간호조무사가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죠. 발침 후에는 알코올솜으로 닦고 출혈 시 멈출 때까지 꾹 누르는 거 필요하실 수 있어요. 침 간호 시에 이제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훈침, 채침, 만침, 절침 있죠. 훈침 같은 경우가 어지럽고 창백하고 가슴이 답답할 수 있어요. 이때는 우선적으로 침을 빼고 눕히고 따뜻한 물을 마시게 하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죠. 채침은 침이 안 빠지는 거예요. 이때는 근육을 풀어준다든지 온찜질을 한다든지 하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만침은 구부러진 거고 절침은 끊어지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는 자세를 변경시키거나 핀셋으로 빼거나 필요에 따라서 외과적 시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죠. 침 간호와 관련된 문제 풀어보시면 침 시술을 받는 환자의 간호로 옳은 것이에요. 1번 보시면 노출이 있기 때문에 창문을 열으시면 안 되죠. 실내의 온도를 조금 올리시는 거 필요할 수 있어요. 2번에 발침 시 되도록 신속하게 침을 뺀다. 침을 뺄 때는 천천하게 부드럽게 빼시는 거 필요할 수 있어요. 3번에 발침 후 알코올솜으로 가볍게 눌러준다. 맞죠? 답은 3번이고요. 이때 발침한 침은 손상성 폐기물에 폐기해 주시는 거 필요해요. 4번에 훈침 시 침을 유지하고 체위 변경한다. 훈침 시에는 침을 되도록이면 빨리 빼고 눕히시는 게 필요하실 수 있죠. 5번에 침을 놓고 1시간 정도 후에 발침한다. 침은 보통 15분에서 20분 정도면 발침을 하실 수 있어요. 빼고 나면은 항상 침이 남지 않았는지 꼭 확인하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노인 문제에서는 수면이 출제가 됐다고 해요. 노인 수면 같은 경우는 얕은 수면 단계가 증가하고 깊은 수면이 감소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죠. 수면을 위해 돕는 방법에서는 낮 동안에 매일 규칙적인 적절한 운동을 하시는 거 필요해요. 자기 전에는 운동을 피해 주시는 거 필요하고요. 수면을 방해하는 약이 드시고 계신지 이런 것도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늦게 자더라도 아침에는 규칙적으로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어요. 그 낮잠은 되도록이면 피하도록 하고 피로감이 심해서 자게 되더라도 30분 이내로 주무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오후 늦게 카페인은 섭취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밤에 수분 섭취를 하면 야간뇨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변 보지 않기 위해서 수분을 제한하시는 거 필요하죠. 너무 배가 고플 때는 간단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든지 잠을 잘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조도를 낮추고 환경 자극을 최소화하는 것도 필요하실 수 있어요.
문제로 한번 풀어보시면 노인의 수면을 돕는 방법이에요. 1번에 자기 전에 운동을 시킨다. 오후 늦게 운동을 하게 되면 교감신경계가 흥분이 돼서 잠을 잘 수가 없죠. 피하셔야 돼요. 2번 녹차를 따뜻하게 자기 전에 마시게 한다. 녹차는 카페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늦은 오후에는 드시지 않는 게 필요하실 수 있죠. 3번 낮에 가능한 오랜 시간 자게 한다. 낮잠은 아까 30분 이내로 주무시는 게 좋죠. 짧게 자는 게 좋으실 수 있어요. 4번에 잠이 오지 않아도 침대에서 계속 잠을 청한다. 너무 잠이 오지 않을 때는 가볍게 일어났다가 다시 눕는 게 필요하실 수가 있어요. 5번에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기저, 늦게 자더라도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은 일정하게 하시는 게 필요하실 수 있어요. 심폐소생술 문제 보시면은 실기에서 출제가 됐을 것 같은데 두 개가 나왔는데 가슴 압박하는 부위와 무의식을 확인하는 방법이 출제가 됐다고 해요. 우리 무의식 확인하는 방법은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서 확인하는 방법 하실 수 있죠. 심폐소생술 순서는 이제 반응을 확인한 다음에 119 신고를 하시고 호흡을 확인한 후에 없는 경우는 대부분 가슴 압박을 시작하시면 되겠죠. 제세동기가 준비된다면 제세동기 시행을 하시는 거 필요하고요. 우리 가슴 압박하실 때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죠. 성인 같은 경우는 5cm의 깊이를 흉골 아래 2분의 1 지점을 눌러주셔야 되는데 복장뼈라고도 나오죠. 검상돌기 부위는 장기가 파열할 수 있기 때문에 누르지 않도록 해주셔야 돼요. 소화는 깊이가 4에서 5cm, 흉골 아래 2분의 1 지점을 눌러주시면 되죠. 손바닥 하나로 압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영아 같은 경우는 4cm 깊이로 누르시는데 젖꼭지 연결한 바로 아래 흉골을 눌러주시면 되고 흉곽을 감싸지고 두 손의 엄지손가락으로 압박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압박하실 때는 가슴 이완이 꼭 돼야 되죠. 그리고 가슴 압박을 중단할 때는 10초 내외로 중단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어요. 기도 유지하실 때는 머리 기울이고 턱 올리는 자세를 취하셔야 되죠. 머리를 뒤로 젖히고 아랫턱을 올리는 방법이에요. 경추 손상 환자는 머리를 젖히지 않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되죠. 인공호흡을 하실 때는 30대 2 비율로 해주셔야 되고 1초 동안 숨을 불어넣고 코를 막고 입을 향해서 불어넣어 주시면 되죠. 우리 제세동기도 같이 학습해 보시면 제세동기는 순서가 전원을 켠다가 첫 번째예요. 그 두 번째 패드를 부착하셔야 되는데 오른쪽 쇄골 아래 하나를 붙이고 왼쪽은 젖꼭지 아래 중간 겨드랑이 선에 부착을 해 주셔야 되죠. 그 다음에 리듬을 분석하고 제세동을 시행하고 바로 다시 또 가슴 압박을 시작하시면 되겠어요. 리듬 분석과 제세동 시행하실 때는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떨어지도록 교육을 해주시는 거 필요하고 2분마다 리듬을 재분석하기 때문에 가슴 압박하면서 리듬 분석하실 때 또 손을 떼고 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심폐소생술 문제 다른 것도 풀어보시면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여성을 발견 시 가장 먼저 해야 될 사항은 뭐냐 했을 때는 2번에 있는 반응을 확인하시는 거 제일 중요해요. 흔들어 본다든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렇게 반응을 확인하시고 바로 신고를 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죠. 심폐소생술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성인의 심폐소생술 방법으로 옳은 것은 했을 때 1번에 보시면 가슴 압박 시 복장뼈 아래 2분의 1 부위를 누른다. 답이 되는 거죠. 1번이 답이죠. 2번 환자 등에 푹신한 베개를 대준다. 가슴 압박하실 때는 바닥이 딱딱한 곳에서 시행하시는 게 필요하실 수가 있죠. 3번에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로 해주셔야 되죠. 4번에 가슴 압박하실 때 성인 같은 경우는 두 손을 깍지를 껴서 압박하시는 게 필요하실 수 있죠. 5번에 인공호흡 비율은 30대 2예요. 의료인이 2명인 경우만 15대 2로 시행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답은 1번이죠. 은근 문제에서 또 하나가 이제 화상간호가 나왔는데요. 화상간호 같은 경우는
화기를 빼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찬물찜질 하시는 거, 그리고 압박하는 것들을 제거해 주는 거, 멸균 드레싱하기, 순환 상태 확인하기, 그 기도 유지와 호흡을 확인하는 거 꼭 필요하실 수가 있어요. 치료 원칙에서도 감염 예방, 동통 치료, 상처 치료, 체온 유지, 쇼크 예방, 체액을 보충하는 게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죠. 화상 종류별로 살펴보시면 1도 화상 같은 경우가 빨갛게 된 부위라고 보시면 되죠. 열감과 통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찬물찜질하는 게 가장 중요하실 수가 있어요. 2도 화상이 가장 아픈 단계예요. 수포가 발생하실 수가 있고, 이때 수포는 절대 터트리지 마시고 화상 부위에다가 얼음을 대시면 안 되죠. 찬물찜질 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어요. 3도 화상 같은 경우는 괴사성이고 통증이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수포 터트리지 말고 멸균 드레싱하고, 이때는 쇼크를 예방하시는 거 꼭 필요하실 수가 있죠. 화상 환자 중에서 호흡장애를 초래하는 화상이 있죠. 얼굴 화상이에요. 얼굴이 화상을 입었거나 폐쇄된 공간에서 흡인, 연기를 마셨거나 화상 후에 무의식이거나 신소리가 나타났을 때는 다른 것보다 제일 먼저 기도 유지, 호흡 상태 확인하는 걸 우선시 해주셔야 되죠. 옷은 억지로 붙어 있는 것은 떼지 않도록 하시고, 화상 부위에 얼음 대시면 안 되고, 그리고 연고로 이제 화기가 빠지지도 않았는데 그 위에 연고를 바르는 행위 피해 주셔야겠어요. 화상간호 문제 풀어보신다면 화상 입은 환자의 응급간호로 옳은 것이에요. 1번 같이 팔에 붙어있는 옷은 제거하시면 안 돼요. 억지로 제거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2번에 흐르는 차가운 물에 화상 부위를 식힌다. 화기를 빼는 거 가장 중요하죠. 2번이 답이 되겠네요. 3번에 화상 부위에 얼음을 대면 조직, 괴사나 손상이 더 커지실 수 있어요. 피하셔야 되고, 4번에 화상 부위에 연고를 바른다. 이것도 이제 화기가 안에 갇힐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죠. 도포하지 않아요. 5번에 물집이 생기면 빨리 물집을 터뜨린다. 수포 같은 경우는 터뜨리지 않도록 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얼굴 화상 얘기가 나왔을 때는 응급간호로 1번으로 기도 유지, 호흡 상태를 확인한다가 답이 되실 수 있죠.